2025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발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한국 군사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견학관 50명 남짓한 중장년층 관람객들이 전시된 무기 체계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모형 앞에서 한 관람객이 중얼거렸죠. 이게 뭐 대단하다고. 결국 독일 기술 뺏긴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다른 관람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KF-21도 마찬가지지. F-35 라이트 버전 아닌가? 견학관 안에는 자국 무기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99%.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육해공 전력의 99%를 자국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단 4나라뿐입니다. 그때 견학 해설을 맡은 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견학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지연이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 그냥 외국 기술 조립한 거 아닌가? 전쟁 나면 미국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직접 보고 나서 현장에서 개발자들을 만나고 나서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요, 공개된 정보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절반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식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든 KF-21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고, 바다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양지연입니다. 국방 전문기자로 20년 가까이 일했고,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견학 해설을 맡고 있죠. 오늘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시더라고요. 표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군사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다들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런저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중국이요? 일본 아닐까요? 북한이요?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니까 다들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군사력을 가장 낮게 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외국 전문가들한테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놀랍다, 무섭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국내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요, 뭐 그냥 그렇지, 미국 기술 가져온 거잖아, 이런 답이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스스로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99%.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육해공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99%가 국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독일이요? 70% 정도 됩니다. 영국은요? 60%도 안 돼요. 프랑스가 그나마 높은 편인데 80% 초반이고요. 일본은요? 핵심 부품 대부분이 미국산이라서 실질적으로는 50%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99%예요. 한 관람객분이 손을 드시더니 물으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어차피 미국이랑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전쟁이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차가 도착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발표하고 1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독일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부품 조달에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전쟁 중에요. 1년이요. 만약 우리 무기 체계가 외국산 위주였다면 전쟁이 나는 순간 우리는 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부품 달라고, 탄약 달라고, 정비 지원 달라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자기네 상황 먼저 챙기겠다고 하면요,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야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쟁이 나도 혼자서 무기를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이지스함, 잠수함, KF-21까지. 이걸 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 지속 능력입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전쟁은 끝이에요. 부품이 없으면 탱크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요. 근데 한국은 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대체국으로요. 실제로 폴란드가 그랬어요. 2022년에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총 금액이 20조 원이 넘어요.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한테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란드는 러시아 바로 옆 나라예요. 전쟁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자국 안보를 걸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폴란드 국방 관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납기. 전쟁 중인데 1년 기다리라고 하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유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주문하면 바로 생산 들어가고 빠르면 몇 달 안에 배송합니다. 유럽 명품 무기들 있잖아요. 독일 레오파드, 프랑스 르클레르. 다 좋은 전차들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빨라야 3년, 길면 5년입니다. 한국은 달라요. K2 전차 생산 라인은 연간 100대 이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관람객분들 표정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시큰둥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KF-21은요? 저는 F-35보다 약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KF-21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죠. 많은 분들이 F-35랑 비교하시는데요. 사실 이 둘을 단순 비교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F-35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혀요. KF-21은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성능 비교로만 보면 F-35가 위인 건 맞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F-35를 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날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근데 그게 다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F-35는 미국 무기입니다. 우리가 산 거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요,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무장을 달고 싶으면요, 미국이 승인해줘야 해요. 심지어 정비도 미국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돈 주고 산 전투기인데 마음대로 못 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공군이 F-35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하고 싶었는데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네 시스템에 외국 무장 다는 거 승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산 전투기에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을 달겠다는데 안 된다고요. 이게 미국 무기를 쓰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근데 KF-21은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요. 새 무장 달고 싶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달면 됩니다. 수출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게 KF-21의 진짜 가치예요. 성능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그리고요, KF-21 성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투기 비행 성능만 놓고 보면 F-35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기동성에 강점이 있고 무장 탑재량도 더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조 가능성이에요. KF-21 블록1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록2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고 블록3에서는 레이더 성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업그레이드를요, 우리가 합니다. 미국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KF-21을 신경 쓰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 만났을 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이 KF-21을 수출하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전투기를 안 사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지금까지는요, 최신의 전투기를 원하면 미국 거 사거나 러시아 거 사거나 유럽 거 사거나. 근데 러시아 거는 서방 국가들은 못 사죠. 유럽 거는 비싸고 납기가 느리고요. 결국 미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KF-21이 등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 남미 국가들,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 전투기 사면 미국 말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 전투기 사면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전투기를 한 대 사면 끝이 아니거든요. 전투기를 사면 부품도 사야 하고 정비 지원도 받아야 하고 조종사 훈련도 받아야 해요. 이게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공군 전체를 설계해주는 거예요. 한국이 KF-21을 수출하면요, 그 나라는 앞으로 40년간 한국이랑 묶이는 거죠. 그 나라가 한국의 우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조는 미국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관람객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무서운 건 바다 아닌가요? 핵잠수함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수함이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수상함은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근데 잠수함은요?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무기가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디젤 잠수함은요,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공기를 마셔야 해요. 그때 들키기 쉽죠. 핵 추진 잠수함은요? 안 올라와도 돼요. 핵 반응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산소가 필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핵 잠수함은 아예 안 보여요.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억제력이에요. 내가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함부로 못해요. 공격했다가 핵잠한테 반격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한국은 핵 잠수함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요, 없습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만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요, 2024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합의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핵 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는 나라가 극소수예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오커스 협정으로 호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국한테 허용한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한국의 기술력.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보고3 잠수함 아시죠?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능이에요. 둘째, 관리 능력.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해왔어요. 셋째, 정치적 신뢰. 한국이 핵잠을 가지는 게 미국한테도 나쁘지 않아요.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데 한국 핵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허용한 거예요. 한국을 견제하려고 안 준 게 아니라 같이 쓰려고 준 거죠. 이게 동맹의 급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하늘에서는 KF-21, 바다 밑에서는 핵잠수함, 땅에서는 K2 전차, K9 자주포.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에요. 한 방향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육해공전 방위에서 다 강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한쪽만 강하면요, 거기만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 강하면요,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면요, 상대방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도 긴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적이 되어서요? 아니에요. 한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한국이 뭔가 하려면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다 미국 허락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무기는 우리가 만들고, 작전은 우리가 짜고, 공격은 우리가 결정해요. 물론 미국이랑 협의하죠. 동맹이니까요. 근데 예전처럼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게 군사주권의 완성이에요. 한 관람객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미국이랑 싸워도 이긴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미국이랑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요, 군사주권이라는 게 미국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군사주권이에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해볼게요.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미국이 다른 전쟁에 휘말려서. 예전 같으면 한국은 큰일 났죠. 무기도 없고 부품도 없고 탄약도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괜찮아요. 우리 무기로 싸우면 됩니다. 이게 진짜 독립이에요. 진짜 주권이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되니까요, 역설적으로 미국이 더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어요. 한국이 미국 없이도 되니까 한국을 잘 대해줘야 한국이 미국 편에 남아있거든요. 이게 동맹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을에서 갑으로, 아니 최소한 대등한 파트너로요. 견학의 마지막 코스로 제가 관람객분들을 KF-21 실물이 전시된 곳으로 데려갔어요. 다들 전투기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시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한국 군사력 약한 줄 알았어.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 줄 알았고. 근데 아니었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을 다니고 개발자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였어요. 세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 군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폴란드가 왜 20조 원어치 무기를 샀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견학이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남자분이셨는데요. 양 기자님, 나 군대 있을 때 카빈 소총 들고 훈련했어요. 그때는 총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만든다니까요. 나 오늘 좀 울컥했어요.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그분 세대가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 나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꿈꿨던 강한 나라, 그게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감사드려야 하는 건 저희 쪽이에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전에 한국은요, 물어봤어요.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사도 되나요? 근데 지금은요? 안 물어요. 통보해요. 우리 이거 합니다. 우리 이거 만듭니다. 우리 이거 수출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 사실을요,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는 이미 방향을 틀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예전 인식에 갇혀 있어요. 그 인식부터 바꿔야 해요. 오늘 견학하신 분들이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군사력,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제가 이 일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견학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보여드릴 게 아직 많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요, 공개된 것의 절반도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건요, 아직 비공개입니다.